최근 부동산 시장이 요즘 한파만큼이나 매서운 상황인데요.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은커녕 매수 문의조차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효성을 두고는 또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수요자일수록 내 집 마련 타이밍에 고민이 깊으실 텐데요. 새로 발표된 정부 대책과 함께 시장 분위기 살펴보시죠. 도시화경제 송성현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정미 멘트 오프닝 멘트가 너무 암울합니다. 네. 진짜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은커녕 매수 문의조차 없다. 네. 아니 이게 진짜 요즘 시장 분위기인가요, 부동산 쪽에? 예, 최근 시장 분위기 자체가 뭐 거래량에서 증명이 되고 있는데요. 거래량이 뭐 한 1,000건대 한 초중반 뭐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년 그 작년만 해도 한 3,000건대 정도 뭐 연초는 뭐 한 1,000건 미만이긴 해도 특례보금자리론 이후로는 그래서 3,000건 이상의 거래량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1,000건 정도의 수준이라고 본다라면 거래량도 부족하고 또 거기에다가 뭐 문의 자체도 좀 없는 그런 상황이 뭐 현실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그거부터 한번 여쭤보죠. 네.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던 서울 네. 지하철 5호선 연장선 조정안 네. 이게 이제 또 발표됐다고 하는데 꼭 시기적으로 또 선거철이구나 싶긴 합니다. 네. 그런 생각은 누구나 들게 돼 있어요. 네. 그거는 뭐 그런 생각한다고 탓하실 게 아니라 네. 그게 인지상정인데 네. 지금 해당 지역에서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 집값도 네. 상승 전환한다. 네. 근데 또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어떤 차원에서 또 뭐 지적하신 것처럼 네. 그 김포가 한때 편입에 대한 그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그게 뭐 선거하고 좀 이용이 됐다라는 그 얘기들이 있었는데 좀 불발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뭐 이게 선거 국면에 그 진입한 상황에서 뭐 교통이라는 거는 결국 그 해당 주민들에게 큰 편익을 갖다 주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집값까지도 상관성이 커요. 네. 그러면은 노선이 연결되는 쪽들에게는 뭐 환호를 부르게 되는 거고 또 그 연결에서 벗어나게 되고 아니면 노선이 변경된다라고 하면은 그 주택에 대한 그 가격도 결국 주택에 대한 가격은 자산 가치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많이 뭐 불만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5호선에 대한 연장이 올 상반기 예정돼 가지고요. 한 2023년 완공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김포 쪽으로 원래는 인천 불로동에서 지금 김포 감정동 쪽으로 노선을 조정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5호선 연장 호재 때문에 김포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값이 상승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김포가 전주에 0.01%를 하락을 하다가 이번 주에는 0.04% 정도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집값이 노선이 어떻게 변경되냐에 따라서 이런 집값이 확실히 시장에서는 좀 크게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불만들을 제기를 하는 게 김포는 정거장이 총 한 10개 정도 생기거든요. 네. 김포가 한 7개 정도 정거장, 그다음에 인천은 한 2개 정거장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보니까 인천에서 봤을 때는 이거 너무 김포에 좀 편중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불만들을 조금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면서 지금 이런 주택에 대한 그 가격 외적으로도 뭐 주택에 대한 그 뭐 외 그 편익 그다음에 그 주변의 그 개발까지도 기대를 해보고 이런 상황이라고 본다라면은 역시나 이런 교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민들의 그 삶과 자산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예민한 것 같습니다. 예민하죠. 네. GTX 연장안 네. 이것도 그러면 좀 짚어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연장되면서 수혜 지역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GTX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면 기존에 있었던 그 주택들보다도 가격에 그 영향력이 더 크다라는 평가들을 갖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뭐 동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청약 경쟁률이 서울보다도 높게 나타났었고요. 그다음에 주택 가격의 회복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추가적으로 A, B, C 노선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D 노선하고 또 E 노선, F 노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 동탄에서 지금 그 평택까지도
이 라인을 이어간다라는 뭐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용인 있죠, 동탄 있죠, 네. 거기에 평택까지 있게 된다면 저희가 지금 가장 핵심인 것이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해서 그 세 개 지역이 네네. 엄청난 그 지역의 생산성을 키울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A 노선 같은 경우는 뭐 이 혜택이 굉장히 크면서 주변에 집값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또 평택 같은 경우는 브레인시티라고 해서 여기가 지금 경기도에서 가장 큰 산업단지로 육성을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영향력이 클 수 있다. 다만 지금 A, B, C, D, E 나오지만 뭐 의정부나 양주나 이런 예. 것들도 GTX가 연결은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연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오르지 못하는 지역들도 있어요. 저 송도 같은 경우도 요즘 좀 힘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이 교통하고 연결 외적으로도 보면 인구라든지 그다음에 세대에 대한 그 구성, 그다음에 지역의 총 생산 뭐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모든 광역적인 부분들이 넓어진다라고 해서 모든 지역의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한정적이고 그 지역의 뭐 고용이나 주택 가격, 그다음에 인구수, 뭐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뭐 가치들 뭐 이런 것들하고도 같이 연결돼서 뭐 투자를 하거나 뭐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같이 호재하고 좀 접목을 시켜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정부가 좌우지간 이 부동산 관련해서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쨌거나 부동산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되겠고 그 중에서 핵심적인 거는 일단 그 세부담을 좀 줄이겠다 이걸로 읽혀집니다. 그렇죠. 지금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그 세금이고 예. 네. 또 실제 우리가 투자나 뭐 내 집 마련하고 나중에 양도소득세 뭐 이런 것들 계산할 때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그런 것들을 다 고민들을 하거든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뭐 양도소득세라는 이 소득세가 부담스럽다 보니 예. 뭐 주택 마련에서 큰 실익이 없다. 그러니까 예. 세전하고 새우하고 수익률이 완전 다르게 돼버리는 어허. 거예요. 그러니까 새우 수익으로 하면은 수익률이 떨어지다 보니 이런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좀 유입될 수 있는 뭐 여러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그 중과 유예라든지 그다음에 소형 신규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세에 대한 그 인센티브들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침체 국면에 있다 보니까 사실 실수요자들만 시장에 들어가서 주택 가격을 올리는 것들이나 또 부양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실수요자나 1주택자 집 사도 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채 정도 사서 시장에 뭐 어떤 거래량이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은 그 임대사업자라든지 다주택자가 들어오면서 집을 뭐 5채도 사고 10채도 사면서 뭐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결국 인센티브를 줘서 시장의 경기 침체도 막고 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 부양도 할 수 있다라는 판단들을 한 것 같아요. 특히나 미분양 지역 같은 경우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미분양률들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되고 걱정을 좀 덜 하는데 네. 지방권 같은 경우나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역시나 그 미분양의 물량들이 뭐 쉽게 지금 해소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뭐 유인책을 통해서 시장에 뭐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좀 길을 좀 열어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그 주택담보대출 그 갈아타기가 좀 쉬워진 상황인데 또 이자 소득공제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범위도 확대됐다면서요. 네, 지금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갈아타는 네. 그 방식에 대해서 이자에 대한 소득을 공제를 하는 그런 방향들을 제시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자에 대해서 너무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묶여 있다 보면 결국 시장에서 소비하는 돈들도 없잖아요. 예. 결국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다 보니 결국 이런 부분들을 뭐 담보대출을 갈아타면서 이자에 대한 소득들을 공제해서 쓸 수 있는 돈들을 좀 만들어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소득에 대한 공제되는 주택들 가액 같은 경우도 5억 이하에서 6억 이하로 확대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그 시장에서 좀 소비도 좀 할 수 있게 그리고 주택 가격에 대한 그 부담감들, 그다음에 담보 대출에 대한 이런 무게감 이런 부분들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런 소득공제에 대한 그 범위를 좀 확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이제 점검했던 내용들이 지난 10일 나왔던 대책 이른바 일십 부동산 네. 대책 네. 그 후속 조치인데 이제 대책 발표되고 오늘로서 이제 뭐 보름은 지났고 네.
우리 송 대표 보시기에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좀 달라졌습니까? 이게 뭐 그 금융시장이나 이런 뭐 주식 뭐 이런 쪽은 뭐 소장님께서 전문가시겠지만 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시장보다는 굉장히 둔감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 금액 자체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방향 전환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갖게 되는 거거든요. 역시나 뭐 1월 10일 대책이라고 해서 뭐 순간 1월 10일 대책했다고 해가지고 뭐 시장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거는 부동산이 좀 어렵다. 그래서 네. 결국은 이런 지금 추세 자체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추세라는 거는 하락에 네. 기울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아. 볼 수 있어요. 전국의 지금 주택 가격이 0.05% 정도 하락을 했고요. 네. 심지어 낙폭도 확대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서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0.07%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상승률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매매 가격은 하락을 하고 전세 네. 가격은 상승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겠냐라고 본다라면 저도 뭐 지금 자료들도 보고 하다 보니까 전세 가격도 상승폭이 둔화가 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 한 2분기 정도 되면은 횡보 장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도 전세 보여집니다. 가격이요. 예, 전세 가격이라는 게 뭐 매매 가격하고 비슷하게 결국 소비를 하고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건데 이런 전세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국지적으로는 지금 전세 가격이 마이너스 기록한 그 지역들 뭐 이런 것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하고 전세 가격 그리고 특히나 전세 가격은 오르고 있지만 예전보다 전세 거래량들이 줄었어요. 결국은 아까 앞서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문의가 줄었다라는 게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전세 시장에서도 사람들이 동결을 하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영향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0일 대책이 가장 핵심이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를 하는 건데 정비사업이라는 건 결국은 법적인 행정적인 부분도 있고 뭐 건물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업성을 기본으로 한 경제성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경제성이라는 건 결국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최근 이런 뭐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난이도나 이런 부분들은 적다라고 해도 거기에 투여되는 공사비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값을 올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외적으로도 보면은 뭐 일산을 비롯한 뭐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노후계획 도시 특별법으로 이름 바뀌긴 했는데 결국 시장에서 선반영된 가격선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1월 10일 대책이 뭐 시장을 어떤 그 가격의 변화를 주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나마 좀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게 뭐 재개발 시장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한 용적률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는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뭐 재건축 시장의 그 활기가 있기에는 아직 제한된 제약적인 시장 환경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대책이 사실은 뭐 법이라든지 시행령을 좀 개정해야 되는 상황인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희망 고문일 수도 있다. 실제로 지금 야당에서는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쉽지 않을 거란 얘기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70여 개 중에 한 40여 개가 법을 개정하거나 예. 네. 시행령을 뜯어 고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몇 번 벌써 그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졌죠. 그다음에 예전에 임대 사업자에 대한 그 제도가 오락가락하면서 정책 신뢰도가 떨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게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나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 그다음에 주택을 마련을 하면서 뭐 거주 이동을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선거가 좀 끝나고 나서 판가름이 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까 뭐 이진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앞두고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예전처럼 이 뭐 정책적인 그 부분보다도 그 신뢰도가 좀 굉장히 좀 떨어진 상황이라서 오히려 정책보다는 시장 환경을 더 믿는 그런 상황이라 지금 시장 환경의 변화가 있고 나서 좀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어떤 뭐 안전진단에 대한 뭐 규제나 이런 것들이 풀린다라고 해도 가장 핵심인 것들이 뭐 이런 절차가 제대로 되려면 법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아닌 게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에 안전진단 없이도 가능하게 하겠다. 딱 일견 딱 듣는 순간에 이거는 뭐 그쪽 분문에서 호재인데 싶지만 네. 그러나 막상 움직이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뒤따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불투명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업성들이 불투명하고요. 실무적으로 보면은 앞으로는 재건축을 하려면 네. 이게 추가 분담금이 너무 많아서 추가 분담금이 예,
면적을 줄여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옛날에는 뭐 면적을 넓혀서도 가고 본인이 살고 있는 면적대로 해서 뭐 재건축을 했었는데 오히려 본인의 땅을 조금씩 더 내주면서 그렇게 개발해야 될 정도로 찾기가 힘들고요. 실무적으로 또 업계에서는 이제 재건축 이제 사업하는데 답이 없다. 그 답이라는 거는 실무에서 보면 그게 돈이 되냐 안 되는 거냐인데 지금 돈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제가 완화되고 기대감을 통해 가지고 그나마 조금 가능성이 좀 있는 곳들은 강남에 있는 뭐 일부 단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썩하는 거죠. 최근 들어서 그 분양가 상한제 되어 있는 단지들의 일반 분양들 보면은 뭐 100여 가구 정도밖에 안 돼요. 그 100여 가구 팔아가지고 사업의 모든 비용들을 대고 한다라는 건 어렵기 때문에 결국 조합원들이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금융에 대한 비용들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재건축 절차를 좀 단순화하면서 사업에 대한 기간들 이런 것들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다 보니까 그 기간만큼 뭐 금융 비용이라든지 시장 환경에 대한 대응 뭐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뭐 어떤 뭐 용적률이 꽉 차 있는 단지 같은 경우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들이나 이 공사비 그 납입에 대한 그런 그 부담 이런 것들이 힘든 곳들은 결국은 사업이 진행되긴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만이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앞으로는 뭐 공공의 일정한 그 인센티브하고 공공하고 좀 같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의 그 개발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사실 아파트보다는 이제 비아파트 쪽 시장이 더 네. 위축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비아파트 쪽, 뭐 빌라라든지 이런 쪽 이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또 신축에 한정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올해하고 내년에 지어지는 그런 신축 물량들로만 거래가 되다 보니까 거래라는 건 순환이 돼줘야 되거든요. 네. 기존에 있는 구축 주택을 매각을 하고 뭐 신축을 예. 산다든지 뭐 이런 형태가 돼줘야 되는데 신축만 한정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우리가 어떤 특정 그 가격과 금액을 타겟을 한다라는 거는 뭐 아무래도 뭐 투자하시는 분들도 정교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그 수요에 대한 확장성이 좀 부족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간이라는 게 올해하고 내년에 되어 있는 이런 주택들을 매입해야지만 뭐 취득세라든지 그다음에 종부세라든지 양도세 이런 것들을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올해하고 내년에 공급되는 오피스텔의 가격이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만만치 않다라는 거는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뭐 건설 개발하는 사람들도 개발을 좀 적게 하면서 물량들이나 이런 것들도 축소를 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